겨우 한 끼에 10,000원이 무슨 가성비야. 이 정도로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해운대 최고 비장의 무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캐플렉스의 동캐입니다. 드디어 여름 휴가 시즌입니다. 근데 요즘 휴가철 물가가 꽤나 비싸죠. 특히 부산 해운대처럼 물가가 높은 곳에서 생각 없이 돌아다니면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포장마차 갔더니 꽃게 한 마리에 20,000원이었어. 횟집 갔는데 모둠회 한 접시에 150,000원이 넘던데. 그 정도면 양반이지. 난 모텔 갔는데 1박에 150,000원이었다. 내가 갔던 민박집은 200,000원이었어. 이런 얘기 듣고 나면 미리 겁부터 나죠. 더구나 해운대는 숙소부터 식당까지 다 비싸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하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해운대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1박 2일 동안 해운대 가성비 여행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숙소 예약부터 해야겠죠. 제가 전에 해운대 영상에서 5성급 호텔들을 소개해드렸는데 급성수기엔 무려 1박에 30에서 40만원, 그리고 어떤 날은 심지어 50만원대의 높은 숙박료를 자랑합니다. 거기다 근처 모텔 가격도 20만원 이상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조금만 일찍 준비하면 저렴한 가격에 깨끗한 호텔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평일 99,000원에 해운대 대표 가성비 호텔 페어필드 바이 메리어트 해운대 호텔을 예약했어요. 모텔보다 조금 비싼 가격으로 깔끔한 호텔에서 숙박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가성비를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주차요금 12,000원이 별도로 발생해요. 물론 한번 주차비를 결제하면 그 다음부터 입출차는 자유롭게 가능한데 큰 차나 SUV는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다행히 옆에 있는 고깃집 주차장으로 안내를 해주셨고 전 편하게 주차를 할 수 있었어요. 호텔 로비는 굉장히 아담하고 프론트 바로 옆에서 간단한 음료랑 스낵도 팔고 있습니다. 전 정확하게 3시에 체크인했고 특이하게 객실 전원용 키를 따로 주세요. 객실 키를 모두 가지고 나가도 객실 전원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꽤나 실용적이죠. 현관 바로 옆에는 금고랑 미니바가 있는데 커피포트랑 머그잔 2개, 카페벤에 커피 2개, 현미 녹차 2개가 있어요. 냉장고엔 생수 2병이 들어있고 그 옆엔 다림판이랑 다리미, 런드리백, 옷장 반대쪽으로 미닫이 문을 열면 샤워가운 2개도 걸려있고 슬리퍼도 있는데 어라? 강릉 스카이베이 호텔에서 만났던 그 종이장 같은 슬리퍼죠. 뭐 가성비 숙소니까 이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슬리퍼 말고 가성비를 위해서 또 한 가지 포기해야 될 부분, 약간의 사생활이에요. 안타깝게도 화장실이 오픈형입니다. 욕실에 문이 따로 없어요. 세면대는 침실 쪽이랑 연결돼 있고 변기칸이랑 샤워칸에 문이 달랑 하나, 즉 이쪽으로 문을 넘기면 화장실 문이 닫히고 반대쪽으로 넘기면 샤워실 문이 닫히는 구조예요. 한 번에 샤워실이랑 화장실 문을 동시에 닫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도 이렇게 벽에 붙어있는 파티션을 치고 나면 어느 정도 욕실 쪽이 차단되긴 하는데 옆에 있는 틈으로 소리가 적나라하게 들린다는 건 함정이에요. 조금 어색한 커플이나 덜 친한 친구들이 함께 방문하면 살짝 민망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전 혼자 왔으니까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세면대 위엔 핸드소프, 핸드타워, 유리잔 2개에 칫솔 치약 2개, 그리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울이 달려있어요. 아래쪽엔 드라이기랑 수건이 있고 샤워실엔 다회용 어메니티가 붙어있는데 변기에는 아쉽게 비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쉬운 점들이 꽤나 많지만 제가 이 호텔을 선택한 이유가 있겠죠. 그건 바로 깨끗하게 정리된 침실이에요. 커다란 킹사이즈 침대랑 스마트 TV, 그 앞엔 간단한 테이블, 그리고 의자도 붙어있어요. 무엇보다 인테리어가 깔끔하고 객실의 청소 상태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뷰를 보면 꽤나 아름다운 시티뷰가 보이는 것 같지만 페이크예요. 가까이서 보면 공사장 뷰, 물론 저렴한 가격이니까 뷰도 어느 정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짐을 풀고 계획해둔 가성비 코스로 움직여야 되는데 갑자기 제 안에 또 다른 즉흥적인 피성향이 튀어나왔습니다. 너무 졸리니까 조금만 자자. 노는 건 이따 해도 되잖아. 안돼, 계획대로 움직여야지. 낮잠부터 자. 운전도 오래 했고 너무 피곤하잖아. 안돼, 계획대로 구경해야지. 계획이 밥 먹여주냐. 결과는 피성향의 KO승. 체력적인 약점을 공략한 강력한 낮잠 펀치에 그대로 뻗어버렸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 안엔 계획적인 J성향, 즉흥적인 P성향이 모두 있어요. 그리고 가끔은 이렇게 P성향이 이기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해는 넘어갔고 낮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벌써 7시가 다 됐어요. 다음 스케줄은 광안리에 있는 밀락더 마켓 방문. 벽면에 그래피티부터 하플의 냄새가 나죠. 여기 2층으로 가면 플리마켓도 있긴 하고 각종 식당들도 있긴 하고 아이스크림 가게도 있긴 하지만 다 문을 닫았어요. 마켓도 둘러보고 맛있는 것도 좀 먹으려고 완벽하게 계획했는데 그놈의 즉흥적인 낮잠 때문에 모두 망쳤습니다. 내가 계획대로 움직이자고 했지. 괜찮아. 기왕 이렇게 된 거 밤에만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지. 그래요, 어쩔 수 없죠. 오늘은 즉흥적인 피성향에 따라서 즐겨보겠습니다. 여기 밀락더 마켓엔 야시장이 있거든요. 무엇보다 멀리 광안대교를 보면서 간단한 주류랑 안주를 즐길 수 있는데 좀 시원한 곳이 좋으시면 실내 계단식 공간에 자리를 잡으시면 되고 밤 공기를 마시고 싶으면 야외 테라스에 자리를
잡으시면 돼요. 전 네이키드 에이프에서 오징어링이랑 프렌치 프라이 시킨 다음에 야외 테라스에 앉았습니다. 튀김 양이 꽤나 넉넉하죠. 감자튀김도 나쁘지 않았지만 스퀴드링이 조금 더 괜찮아요. 오징어도 실한 놈으로 들어가 있고 저기 보이는 소스는 케찹 아니고 칠리 소스인데 전 케찹 찍어 먹는 게 더 맛있었어요. 이 튀김에 시원한 맥주 한잔 하면 좋겠지만 저는 술을 마실 생각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냥 튀김만 주구장창 먹었습니다. 무엇보다 여기 광안리 야경 아주 근사한데 특히 매주 토요일 저녁 8시랑 10시에 광안리 M 드론 나이트쇼가 열립니다. 그래서 전 나중에 주말을 껴서 방문해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저의 즉흥적인 성향 때문에 평일에 아무 계획도 없이 여기로 와버렸어요. 화려한 드론쇼 없는 광안리 야경 뭔가 좀 심심한데 역시 계획대로 안 하니까 이렇게 아쉬운 게 생기잖아. 괜찮아. 유튜브에서 쏘는 불꽃만 봐도 멋있어. 그렇긴 해요. 중간중간 광안대교 근처에서 불꽃 소리가 들리는데 바다 쪽으로 나가보면 요트 투어를 하는 배들이 한데 모여서 쏘는 불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광안리 야경을 봤으니까 해운대 쪽 야경도 보러 갔어요. 원래 제가 계획했던 코스가 바로 여기 해운대 베이101이었거든요. 근데 베이101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주차비가 1시간에 6,000원, 추가 10분엔 1,000원. 하지만 건너편에 있는 동백사거리 공영주차장에 차를 대면 10분에 500원이에요. 정확하게 반값이죠. 전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건너편에 보이는 베이101 건물로 넘어갔습니다. 야경이 정말 멋있죠. 반짝이는 건물과 해운대 바다를 보면서 근사한 식사를 즐길 수 있는데 일단 체인점 대도식당은 패스하고 여기 보리의 베이커리에서 간단하게 야식을 좀 어라 문을 닫았네. 그럼 디저트로 타르트 훌리건이라도 여기도 문을 닫았어. 유일하게 문을 연 곳은 피시앤칩스를 파는 핑거스앤챗. 하지만 이미 광안리에서 튀김은 배 터지게 먹었죠. 야 망했잖아. 원래 여기서 맛있는 거 먹으려고 했는데. 아니야. 튀김 가격 좀 보라고. 밀락더 마켓보다 비싸잖아. 그렇습니다. 여기 베이101에서 튀김만 먹을 돈으로 밀락더 마켓에서 맥주까지 마실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즉흥적으로 들렸던 밀락더 마켓 야시장이 여기 베이101보다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뭐 가끔은 즉흥적인 게 좋을 때도 있죠. 내일을 위해서 준비한다고 생각하면서 이날 야식은 패스했고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야경을 즐겼습니다. 누군가는 이 야경을 두고 남의 집 불 켜진 거 보는 게 뭐가 좋냐고 하시는데 야경이란 게 어차피 어딘가 사람들이 불을 켜놓은 광경을 보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눈과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냐는 문제겠죠. 그리고 여기 베이101의 야경은 제 기준 꽤나 로맨틱하고 아름다운 편입니다. 그렇게 즉흥적 피성향에 따라서 첫째 날 여행을 즐겼는데 뭐 나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고 둘째 날은 철저하게 계획형 제2성향을 따라 움직여봐야겠어요. 먼저 간단하게 아침 운동부터 했습니다. 지하에 있는 피트니스 센터로 갔어요. 카드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간단하게 러닝머신 좀 뛰어주니까 아주 개운해요. 오늘의 코스를 위해선 이 운동이 핵심입니다. 한껏 배를 고프게 만든 다음에 차례차례 맛있는 것들을 먹어보겠습니다. 먼저 조식 뷔페부터 갔어요. 분명히 호텔을 예약할 때 조식이 포함된 상품을 예약하진 않았지만 여기 페어필드 해운대에선 7월달에 조식을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투숙객은 무료로 아침 식사가 가능했습니다. 삼성급 호텔 99,000원에 조식도 포함. 가성비 정말 괜찮죠. 이것 봐. 미리 알아보고 계획하니까 개꿀이잖아. 조식 가지고 되게 생색내네. 어차피 메뉴는 별거 없다고. 맞습니다. 뷔페 구성이 굉장히 단촐해요. 베이컨이랑 감자튀김, 야채죽, 쌀밥이랑 깻잎, 홍자반, 김치, 스크램블이랑 볶음밥, 샐러드랑 삶은 토마토, 그리고 각종 빵이랑 버터, 잼, 시리얼에 주스랑 커피, 과일 정도가 끝이에요. 그래도 무료로 먹기엔 더할 나위 없이 괜찮았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뷔페에 올 때마다 모든 음식을 먹어보고 가장 맛있는 것들로 마지막 한 접시를 먹는데요. 이날의 마지막 접시는 오렌지랑 파인애플 그리고 커피였습니다. 솔직히 따로 요금을 지불하고 먹을 만큼 음식이 맛있진 않았어요. 하지만 과일은 굉장히 신선했고 커피도 맛있었습니다. 근데 아침을 먹고 나니까 식곤증이 밀려오는데 아주 다행스럽게 밖에서 때맞춰 공사를 시작했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잘 수는 없었고 다행히 계획한 대로 움직일 수 있었어요. 이제 해운대에서 맛과 가격을 모두 잡은 찐맛집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페어필드 해운대 호텔에서 대각선 건너편 쪽 골목 안쪽에 있는 한우리가에선 점심 특선 한우갈비 세트가 38,000원. 하지만 바로 건너편에 한우만큼 맛있는 걸 파는 집이 있어요. 바로 소바야 일미야. 전 오픈 시간인 11시에 갔는데요. 평일 오전인데도 이미 단골 손님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가 로컬 맛집이란 얘기죠. 메뉴를 보면 자루소바 7,000원, 카레라이스 7,000원, 자루 우동이랑 산우끼 우동도 7,000원이에요. 굉장히 착한 가격이죠. 전 자루소바 세트를 주문했고 무장아찌랑 할라피뇨 장아찌, 김치, 그리고 돈가스 소스에 수제 안심 돈가스 한 덩이랑 샐러드, 자루소바, 무, 파, 와사비, 그리고 소바 국물까지 나왔습니다. 가격은 10,000원이에요. 일단 기본 국물에 소바면을 넣어서 한입.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이번에 무랑 파랑 와사비까지 넣고 섞어서 면을 살짝 적신 다음에 먹어주면 아주 깔끔해요. 그럼 돈가스는 와, 이 집 돈가스 복병이에요. 정말 괜찮습니다. 겉으로 봤을 땐 굉장히 평범할 것 같지만 고기도 굉장히 부드럽고 튀김도 바삭해요. 개인적으로 이 집 오시면 무조건 돈가스가 포함된 세트 메뉴 시키는 걸 추천합니다. 10,000원에 양도 푸짐해서 제 기준 1인분 충분히
충분했고요. 무엇보다 가게가 깔끔하고 사장님도 굉장히 친절하세요. 단돈 10,000원에 아주 맛있는 식사를 완성했습니다. 역시 계획대로 움직이니까 개꿀이죠. 겨우 한 끼에 10,000원이 무슨 가성비야. 이 정도로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해운대 최고 비장의 무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바야 일미야 옆에 있는 골목으로 들어가면 있는 하오 돼지국밥 말고 그 옆에 있는 가게. 2009년부터 고가다리 밑에서 영업을 하시다가 이곳으로 이전한 팥빙수 맛집 해운대 옛날 팥빙수 단팥죽으로 갔어요. 팥빙수던 단팥죽이던 가격이 무려 4,000원. 전 디저트로 팥빙수 하나 주문했고요. 얼음 위에 토핑은 파치랑 파인애플이 전부지만 이 집의 핵심은 바로 이 파치예요. 직접 쓴 파치 정말 달콤하고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저는 이 집에 오면 아래 연유까지 섞어 먹지 않고 먼저 얼음이랑 팥 위주로 퍼먹어요. 파치의 단맛이 그만큼 깔끔해요. 4,000원 내고 먹기엔 미안할 정도로 맛있어요. 개인적으로 가성비를 놓고 봤을 때 해운대에서 최고로 꼽을 수 있는 미친 맛집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저렴하고 맛있는 팥빙수집 손님이 가득 차고 넘칠 것 같지만 생각보다 널널합니다. 가격도 싸고 맛도 있고 심지어 위생 상태도 좋아요. 주문을 하고 나서 팥빙수를 받으러 갔는데 사장님이 숟가락이 방금 소독해서 뜨거워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식기도 정말 깨끗하고 가게 청소 상태도 좋았어요. 솔직히 노포에 가면 가게 위생이 좀 아쉬울 때가 있죠. 근데 노부부가 운영하시는 이 가게 구석구석 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있는 동안 단골 손님들만 다녀가셨고 관광객은 전혀 없었어요. 아마도 동네 분들 아니면 이런 가게가 있는지 찾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겠죠. 사실 이 가게뿐만이 아니고 제가 갔던 페어필드 호텔의 조식 이벤트도 미리 찾아보기 꽤나 어려운 행사였어요. 하지만 조금만 알아보면 이렇게 만족스러운 가성비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맛집들 찾고 호텔의 저렴한 가격들을 서치하는 게 어렵긴 해요. 그래서 제가 올리는 영상에도 많은 분들이 댓글로 질문을 하세요. 영상에 나온 가격에 예약이 안 돼요. 어떻게 예약하셨어요? 예약 꿀팁 좀 알려주세요. 근데 이런 질문들의 답을 하기에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막상 제가 호텔을 예약한 시기랑 영상 업로드 타이밍이 달라서 그때그때 최저가 그리고 진행 중인 이벤트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보다가 구독자분들 댓글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혹시 인스타 안 하세요? 인스타 개설해주세요. 이거면 괜찮지 않을까 싶었어요. 물론 제가 인스타 성지에 갈 때마다 멘붕에 빠지는 아주 약간의 아싸적 기질도 있지만 이제 좀 변화해야 될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스타 포스팅에서 시기적절한 정보도 공유하고 영상으로 못다한 여행 스토리도 가끔씩 올리면서 또 다른 소통의 창구로 삼아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인스타 계정에도 가끔 놀러와 주세요. 사실 이날 호텔 조식당에 단체로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일반 손님들과 다르게 단체 방문한 학생들은 자기가 먹은 그릇을 직접 치우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한 학생이 접시를 치우다가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많이 당황해서 음식을 손으로 주워 담는 학생을 보고 제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재빨리 다가왔어요. 야, 손으로 하지마. 물티슈로 하는데. 니 진짜 찔찔 맞네. 아니야, 내가 엎질렀는데. 아니, 하지 말고 저쪽으로 가길 바람. 여행이던 인생이던 좋은 친구가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죠. 전 유튜브를 하면서 구독자분들을 좋은 친구로 얻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읽고 있으면 마음이 든든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저 역시 여러분의 좋은 형, 좋은 동생, 좋은 친구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메시지, 그리고 쏠쏠한 정보들까지 나누면서 전쟁 같은 일상 속 행복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여러분의 내일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